유력 후보가 모두 수사를 받고 있는 사상 초유의 대선입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나온 정치권 발언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득권의 상징이 바로 윤석열 후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가족 전체가 일종의 비리 혐의로 수사의 대상이 되어 있는데 전체에 대한 의문을 하나하나 국민과 언론 앞에 소상하게 밝혀야 될 것입니다. 국민을 현혹하려 하고 있지만 아무리 그렇게 애를 써도 국민의 이미 인식 속에는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인 바로 그분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야 공방은 계속됩니다. 하나씩 정리를 해보죠. 먼저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받고 있는 혐의 어떤 것들입니까? 이재명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 의혹으로 제기된 부분이 다른 것보다도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지 않았냐라는 그런 의혹입니다만 이 부분은 사실 이제 법적으로 혐의가 입건됐다기보다는 정치권에서의 공세가 훨씬 거센 상황이고요. 이제 유동규 전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같은 경우 구속돼서 오는 수요일에 재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만 혹시 그렇게 이미 구속이 돼서 재판에 넘겨진 그 휘하의 공무원들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 중점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기타는 뭐 지난 이제 본인이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변호사를 무료 선임을 해서 변호사비를 대납받은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좀 제기된 상황입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제기가 되어 있습니다. 대장동 수사 상황 좀 짚어볼까요?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유한기 씨에게 금품 로비를 한 정황 이것도 좀 드러나 있죠. 이건 이제 새롭게 나온 부분입니다. 유한기 씨 같은 경우에는 황무성 전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사퇴하라고, 그러니까 본부장인데 사장에게 대표에게 사퇴하라는 압력을 가했다는 부분이 녹취록과 함께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한기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한강유역의 환경 영향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한 편의를 봐달라는 그런 어떤 취지에서 2억 원 가량을 수수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된 상황이 있죠. 그리고 이미 지난주에 구속이 됐던 김만배 전 기자라든가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지난 금요일에 사실 이제 신문을 시작할 예정이었는데 관계자들이 하필 또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는 바람에 오늘부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네, 일단 구속돼 있는 사람들은 모두 민간 사업자들이고 네. 결국 관건은 이재명 후보가 알고 있었느냐, 네. 개입했느냐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제일 관건이 되고 있는 게 배임 부분인데 초기에는 이 배임이 뭐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해서 왜 민간업자들이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걸 막지 못했느냐인데 이번에 이제 김만배 전 기자가 구속이 되고 또 유동규 기획본부장에게 배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면서 적용한 내용이 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당초에 대장동 개발 이익 자체가 나오는 비율을 많이 줄여서 민간업자들이 이 성남시를 속여서 어찌 보면 자신들이 많은 이익을 가져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만 놓고 본다면 사실은 성남 당시 시장도 피해자 쪽에 더 가까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공모했거나 이게 아니라 피해자. 오히려 지금 그 내용만 놓고 본다라면 이거를 왜 이런 식으로 이 민간업자들에게 만약에 특혜를 준 거라면 성남시에게 손해를 보도록 특혜를 줬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혹시 그 과정에서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특별한 뇌물을 받았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지 그런 것들이 이제 이재명 후보에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나오지 않으면 야당에서 특검하자고 할 거고요. 네. 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가족들이 받는 여러 혐의들이 또 있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법적으로도 입건이 된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본인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공수처에서 지금 가장 뜨겁게 되고 있는 부분은 고발사주 의혹인데 과연 고발사주와 관련해서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나 김웅 현재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돼 있느냐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사실 나온 부분은 없습니다만 이제 의혹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옵티머스 사기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든가 하면 한명숙 전 총리의 모해준 교사 사건이 있었는데 그 수사를 방해했다는 이 두 가지는 공수처에서 공식적으로 입건을 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받고 있는 의혹도 부인인 김건희 씨 같은 경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돼 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는데 도이치모터스 관련자들 같은 경우에는 2명 같은 경우 주가 조작 이른바 선수라 불리는 사람 재판에 넘겨졌고요. 김건희 씨에 대한 조사만 사실상 남은 상황이고 장모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요양병원 관련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 진행 중입니다. 보석으로 나와 있긴 합니다만. 오늘 공수처가 윤석열 후보를 추가 입건했다는 소식도 들어왔더군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에 징계를 받았던 부분 있죠. 당시 추미애 전 법무장관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했던 사유 중에 하나가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판사들 개인 정보들을 또 그 부분들이 특히 드러나 있지 않은 부분들을 취합했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거를 오히려 일선에 배포하도록 지시했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징계 사유가 맞다라면서 행정법원에서는
징계 2개월의 정직도 너무 약하다, 굉장히 잘못했다라고 한 부분인데 그걸 고스란히 법적으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연결시켜질 수 있는데 그 부분을 공수처에서 공식적으로 입건을 했다, 이게 피의자로 전환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게 여러 수사가 결국은 후보자 본인을 겨눌 수 있을 것이냐가 핵심인데 네. 어디까지 와 있다고 평가를 해야 됩니까? 글쎄요, 뭐 놓고 본다라면 사실 이제 뭐 최종적인 어떤 확인 같은 것들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봅니다. 수가 성숙 단계로 본다면 다만 뭐 검찰이 됐건 공수는 이제 처음 출발했지만 관행적으로 선거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좀 수사를 중단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정치에 개입한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특히 이제 검찰은 그런 관행이 있었지만 공수처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저도 예상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국정감사 때 보면 빠르게 수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런 취지로 네. 답변들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로 결정이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빠른 수사를 위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주변 수사들만을 어떻게 보면 정리를 해놓은 상태에서 일단 정지를 할 것인지 그게 이제 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와중에 또 이런 논란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발 사주 의혹 수사 과정에서 대검 대변인이 쓰고 있던 공용 전화기 예. 이 내용을 확보하는 과정이 좀 문제가 됐군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지금 대검 수사정보정책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발서저와 관련해서 당시 정보정책과장이 그럼 고발장을 윤석열 후보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대신 작성한 다음에 야권을 향해서 고발하도록 한 거 아니냐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썼던 공용전화기를 포렌식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정상적인 압수수색이 아니라 공용전화니까 임의 제출을 받은 겁니다. 그 임의 제출을 받은 내용 자체를 이제 그 공수처에서도 이걸 받다 보니까 아무리 공용전화기라고 할지라도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받는 게 맞느냐라는 논란이 벌어진 겁니다만 그거는 이제 그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개인 전화기가 아니라 공용전화기라고 하는 건 공적 업무에 쓰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일반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뭐 PC가 됐든 전화기가 됐든 공용 물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뭐 다른 사유 없이 징계 절차를 벌일 때도 다 들여다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워낙 근데 정치적 논란까지 뜨거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애매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보면 원래 국가기관이 개인 소유의 어떤 물건, 통신 비밀 네. 이거를 침해하기 위해서는 영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결국은 이미 내용을 제출 형식으로 들여다보는 받았는데 하필이면 이게 공용전화니까 지금 수사정보정책관에게 받은 건 맞는데 과거에 그 수사정보정책관도 이걸 썼으니까 과거의 수사정보정책관의 어떤 비리나 범죄 사실을 찾기 위해서 한 거면 영장 받았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주장이 나오고 이제 대검 쪽에서는 이거 3번이나 이미 완전히 그 포맷이라고 하죠. 그래서 공기계나 마찬가지 상태에서 받은 거기 때문에 과거의 것들을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또 입장이기도 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초기화가 돼서 네.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 근데 정치권에서는 계속 특검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 고발 사주와 대장동 이거 한꺼번에 양쪽 다 특검하자 이런 주장도 그래서 나오고.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고발사주가 됐든 대정도가 됐든 막상 수사를 실제로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검찰이나 공수처 입장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굉장히 뭐 고민스러운 지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어서 뭔가 빨리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또 여든 야든 각자 입장에서 유리한 그런 어떤 공격들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특검들을 하져가면서 이게 법적인 문제가 거의 정치적인 사실 쟁점으로 비화를 해버린 셈이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게 정치적 쟁점이냐 아니면 법적으로 실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지를 좀 이렇게 선별해가면서 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변호사시니까 법적으로 어때요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